바로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맞습니다. 1심 선고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큰 뉴스고요. 그리고 빅뉴스고 굿뉴스입니다. 네네, 아주 그렇습니다. 굿뉴스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부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고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전개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네. 또 그 이제 김혜경 지금 그 씨도 법 이것과 별개로 이제 그 법카 유용 횡령 이 관련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오늘 재판 판결 내용이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냥 엄청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고작해야 150만 원 선고야? 그리고 아니 이재명은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배지 따는 거 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냥 선거법이거든요. 공직 선거법이고 벌금 150만 원 뭐 그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다. 오늘 판결문이 앞으로 향후에 있을 이재명 부부의 명줄에 그럼 이재명이 다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 다 해갈 수가 있다. 네. 큰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것. 네. 그리고 이 질문 직접 답해 주세요. 이재명의 국회의원 배지나 상관이 없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이 향후에 네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법카 횡령이라든가 네. 이런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65조를 보면 배우자가 징역형을 살거나 혹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특정한 선거와 관련돼서 당 후보가 아니라 당선인이 금배지든 아니든 선거에 있어서의 공직이 박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거가 대선이었잖아요. 그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박탈될 게 없고요. 박탈될 게 없죠. 그래서 국민이 박탈시켜준 거기 때문에 어차피 효과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자, 일단 수원지법의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지금 판결을 했나요? 선거. 네, 일단 지금 범죄 내용은 네네. 법인 카드를 네. 비서 네네. 그 배소연 씨가 긁은 사실. 네네. 그리고 그 긁은 사실에 대해서 이 김혜경 여사가 나는 모른다. 네. 난 그냥 배소연이가 그냥 자의적 자발적으로 한 거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는데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비서시켜 갖고 네. 그 국민이 준 법인 카드 가지고 그 접대해서는 안 될 사람을 접대할 수 없는 기간에 접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끊임없이 배소연은 자신의 어떤 판결에서 또는 이 지금 김혜경의 그 재판정에 나와서 모두 다 내가 했다. 라고 읍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자신의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 피고인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말 애처롭게도 배소연은 위증죄를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검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배소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법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혜경이 알 수 없어요. 내가 알아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도우려고 쓴 겁니다. 네. 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작스럽게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에 얘기한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자신의 위증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김혜경이 그때 돈을 줬어요. 현금을 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현금을 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법카를 썼으니까 현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 법카에 대해서 메워줘야 되잖아요. 현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야죠. 네. 그런데 빠져나간 흔적도 또 집어넣은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니?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복했습니다. 네. 내가 그 돈마저도 유용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위증죄만이 아니라 착복에 대한 어떤 여죄 여부도 따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김혜경만큼은 보호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아닙니까? 본인이 80억 원이나 벌었잖아요. 80억 원이나 네. 그 부동산을 벌었다. 아니, 지금 솔직히 그 지위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일반적인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들 네. 아주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또 고위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80억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애초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그렇죠. 부모께서 돌아가시면서 뭐 강남에 아파트 한 2채 물려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본인이 혼자 몇 년간 근무해갖고 만약에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뭐 어디 가서 저 밑에 산에 뭐 식당 가가지고 라면 먹고 누구한테 빌어 먹고 해가지고 해도 2, 3억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80억 원이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 지금 저 이재명 부부와 수상한 관계 속에서 각종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본인이 그렇게 축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돈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보면은 다 결국은 이해관계. 그렇죠. 의원들은 공천, 변호사들은 대납, 예? 그리고 지금 비서라는 사람은 지금 지위는 경기도 비서 공무원인데 실제로는 거의 산후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게 다 판사가요. 족족 다 그것을 그냥 속된 말로 까 밝혀 주셨어요. 오늘 이 판사가 박정호 판사인데 네네. 정말 이분은 정말 정의를 호위하는 분 같아요. 정의를 호위하는 분. 정말 오늘 대단한 판사의 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드러난 혐의와 인정된 것만 보면은 일단 간단해 보입니다. 2021년 8월 2일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네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를 이제 하다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등 거물들하고 이제 붙어요. 막 붙은 그 경선전이 이제 불붙은 직후에 2021년 8월 2일 날 광화문 근처 한 중국 식당에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 또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이래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 금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식사비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수행비서 배모 씨, 배소연 씨.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불구속 기소를 이미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사실은 2월 20일까지 다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서 이분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시 배 씨가 이제 긁은 것은 확실하고 판단됐고, 그 다음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입했다. 네. 그 모든 그 전 과정을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김혜경 씨하고 배소연 씨 보니까 통화 내역, 음식점 모임 전후에 다 일정 동선 챙기고 네. 뭐 등등 한 거 보고 한마디로 실질적 수행비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고 가불관계에서 명백한 의리였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판사가 이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기소가 된 내용은 딱 하나. 2022년 1년 8월이죠. 네. 8월에 그렇게 2021년 8월이죠. 그 8월에 한 식사 행위를 했지만은 네. 그 법원이 그 전에 네. 7월달, 6월달 뭐 그리고 그 노원구 특히 네. 우원식 7월 달. 그렇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원래 노원 지역구였는데 그 노원 지역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하고 먹었던 네네. 바로 그런 그 식사까지 다 들여다봤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다. 쭉 연속적으로 봤는데 보니까 다 배소연 씨가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김혜경 씨가 그 당시에 경선을 앞두고 당시로서는 민주당에는 기반이 없는 이재명 남편을 위해서 그 민주당의 주요 중진 의원, 거물 의원들 부인 다 만나고 접대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긁은 것이다. 이렇게 다 판단을 했고요. 아주 그다음에 그 판사가 구체적으로 짚은 것 중에 바로 그 문제의 노원 7월달 그 회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또 배소연과 이 사람들이 변명을 했냐면 5인분 식비가 나와서 9만 원이가 나왔는데 네. 이걸 세상에 이거는 저희 수행원들이 3명이 나왔고요. 5인분인데 나머지 두 개는 그럼 뭡니까 하니까 그건 포장했어요. 포장을 했다. 그런데 그게 7월달 한여름 땡볕인데 뭐 네. 전복 죽이고 주로 일식 생선 이런 건데 금방 썩어 나갈 그런 음식들을 무슨 포장을 하는 것이며 네네.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노원에 왜 갑니까? 노원에 그렇죠. 보통 잘 안 가잖아요. 네네. 노원에 가는 이유는 그때 간단했어요. 당시 그래도 민주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 그 부인을 누가 급합니까? 김혜경 씨가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인사하고 오늘 상견례 상견례하고 당연히 제가 모실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김혜경 여사 갔는데 세상에 수행원들끼리 따로 먹고 그다음 거기서 그 여름철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썩기 쉬운 생선 음식을 그걸 2인분을 포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 판사가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이제 기소가 됐지만 그 전 앞뒤를 그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것은 수행 비서 시켜가지고 경기도 지사의 법인카드를 아까 긁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김혜경 여사가 알고 해준 그런 혐의가 아주 농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냥 명쾌하게 네네. 판사가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네네. 이 과정에서 판사가 이 판단을 아주
아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배후에 깔려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마구 적시합니다. 네. 이 지금 이 배소연이라는 사람을 보니까는 이 사람은 네. 지금 경기도 공무원으로 지금 취직하고 네네. 대외정책협력팀이라는 네.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있었음에도 네. 정작 대외정책 그 협력팀 팀장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 팀에 배속된 것만 알았지 네. 무슨 일을 한 거는 전혀 모르겠다. 네. 쉽게 말하면 그냥 거기 서류상 이름만 기재돼 있지 네. 그냥 한마디로 그 지사 부인의 그야말로 산후비 역할을 한 것이다. 네. 라고 판사가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이 보니까는 약품도 대리 처방받고 초밥, 샌드위치, 심부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절절절절 오늘 판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한마디로 이 엄청난 가불관계에서 사적인 한마디로 업무 수행 그리고 국고 횡령에 해당되죠.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국민 위해 일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을 그 가족 개인의 아주 지극히 사적이고 일산 자기네들끼리 해야 되는 네. 그러한 내용을 다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판사가 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지금 이 양형을 그러면 유죄가 이제 확실해 보이는데 양형을 본다면은 네. 뭐 플러스 요인 김혜경한테 좀 유일한 부분은 뭐냐 이게 대선도 아니고 대선 경선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추구해야 될 법익이 상대적으로 대선 본선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반대로 마이너스에 뭘 넣냐면은 네네. 그걸 넣은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보면 혐의가 굉장히 본인이 했다는 게 농후한데 이걸 세상에 자기 부하 아랫사람한테 다 비서한테? 전가 다 밀었다. 요게 책임 전가 요게 아주 괘씸하다는 거예요. 네. 요게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다 이재명 대표나 이 김혜경 씨의 어떤 범죄 재판 쭉 봐오셨을 텐데 여러분 모두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내가 한 게 아니다. 난 모른다. 내 밑에 애가 했는데 걔가 왜 그런지는 나는 모른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또 조금만 분리하면은 그 사람 나 모른다. 뭐 측근은 내 유동규하고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뭐 모른다 내지 걔가 했지 나는 관여 안 했다. 네. 아랫사람 전가하거나 네. 무조건 모른다 잡아떼거나. 네네. 제가 어저께 동아일보에 그 칼럼이 아주 좋은 게 나왔습니다. 네. 그 송평현 논설위원이라고요. 네. 서울대 법대 82학번이고 조국 하고는 동기인데 네. 조국을 또 세게 때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어제 뭐라고 썼냐면 나도 네. 분당 사는데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다닌다는 그 교회 신자다. 네. 14년간 그 교회를 다녔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다닌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허. 그런데도 계속 다닌다고 한다.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언론인으로 보자면은 네네. 내가 정치인이라 솔직히 바빠가지고 등록만 하고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이해를 못하냐.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굳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들키는 게 싫으니까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심리. 그게 정말 그분의 심리인 것 같다. 네.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판사한테 딱 걸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뽀로롱님, 선아님, 호시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면 이 재판부가 뭘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 검찰이 바로 8월 2일 날에 중국집 그러니까 종로구에 있는 중국 시전 말고 말씀하셨듯이 그 전과 네. 그 후에 네. 8월 25일자에 여의도의 모 음식점에서 먹은 게 또 기가 막혀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8월 2일자에는 지금 그 김혜경 여사가 아니 나는 내 건 내가 알아서 지금 후원금 카드로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8월 25일자는 아닙니다. 8월 25일 여의도 음식점에서 먹은 거는 아예 경기도의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사무소 그렇죠. 법인카드로 아예 김혜경 것까지 다 계산을 해버려요. 그럼요. 네. 그 의원 부인들 거 함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배소연을 불러서 증인으로 해갖고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딱 불리해지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 이제 증언 못합니다. 그렇죠. 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네. 김칠중 변호사가 그렇죠. 판사님 이거는 기소하지 않은 거잖아요. 공소시효 없는 건 공소시효 지난 건데 이거 질문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자 판사가 뭐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거 다 들었어요. 다 연결이 되니까요. 예, 다 연결이 되니까. 거고. 누구냐 여기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저는 그 판사께서 이번에 눈에 띄는 거는 원래 8월달에 공판이 원래 끝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선고. 그런데 이 선고를 갑자기 미루고 접혔는데. 이분이 사실 확인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들이친 게 뭡니까? 그 노모라는 중국집 아닙니까? 네네. 그게 네. 거기에 뉴모라는 중국집 바로 이 문제의 중국집. 네네.
그래갖고 그럼 거기에 바로 국회의장 지금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의원의 부인 뭐 그분까지 다 이제 같이 했다는 그곳인데 네네. 거기 그래서 저 뭐냐 자꾸만 보니까 자기들은 다 뭐 결국은 덫치로 계산했고 예, 예, 뭐 뭐.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내역을 깔아 해갖고 현금 포스기 까게 했잖아요. 네네. 그걸 다 판사가 보신 거예요. 이게 네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박정호 판사께서 네. 정말 정의를 호위하는 분이다 생각하는데 네. 거기서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다 법카로 결제됐고 네. 현금으로 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에 그것도 저 이제 뭐죠 이재명 저 김혜경 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아 그거 현금으로 냈는데 그냥 그 가게에서 그거 저 등록을 안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탈세범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판사가 뭐라 그랬느냐? 네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때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현금을 냈다는 건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현금을 낸 내역이 있는데 네네. 그건 그 사람들이 또 내역을 올렸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당신들 주장대로 당신들이 현금을 냈다. 특히 뭐 우리 우원식 의원 이제 사모님 내셨다면은 네. 그 사람들이 그거 따로 기록을 할 거다. 왜냐하면 다른 현금 내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현금 내역이 나왔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 이 현금 내역은 기록 안 하고 저 현금 내역은 기록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현금 내역이 나오다 기록을 하는 그런 음식점이었다는 걸 판사가 딱 오늘 적시를 하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걸 갖고 뭐 따로 현금을 내서 뭐 결국 나는 접대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요. 저는 우리 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우리 저 사모님 딱 위증 혐의 걸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딴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장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요즘 법을 어기고 한다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이 네. 지금 국회의장 부인, 국회의원 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분도 지금 저 국회의장이 됐음에도 뭐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뭐 하면서 툭하면 민주당 편을 들겠다고 사실 공언 비슷하게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심정적으로 여전히 민주당이신 분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뭘 하는 당입니까? 자나깨나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한테 그냥 자나깨나 그냥 뭐 저 특검하자 뭐 깜빵 보내자 이러는 지금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자기들 보세요. 바로 그럼 자기 민주당 영부인 누구예요? 김혜경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국회 영부인 누구예요? 우원식 의장 부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들 영부인은 지금 어떤데? 음흠. 자기들 영부인부터 지금 오늘 명백히 말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우선 민주당 영부인 지금 범죄자로 1심이지만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빠요. 150만 원이라는 게요.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150만 원 큰 겁니다. 왜 큰지 말씀드릴게요. 네. 왜 크냐? 일단 150만 원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확정이 되면요.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 이거는 두 가지예요. 투표권도 박탈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가 무슨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인이 되겠다고 공직에 출마하면 아예 그건 불가능하고요. 뭐 그분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개 두 가지를 하겠죠. 남편이 이제 대선 출마할 때 또 선거운동 할 거고 아마 또 크리스마스 동영상도 찍겠죠. 네. 네, 그런 거 하겠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당연히 대선 당일날은 네. 부부가 사이좋게 어디 가가지고 네. 딱 이제 저 뭐냐 투표함에 둘이 표 집어넣는 네. 사진 찍잖아요. 네. 그래서 김혜경 여사도 오늘 이제 저 뭐냐 뭐 누구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어디서 투표했습니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투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 부인이 벌써 지금 표를 하나 잃었어요, 오늘로. 오늘이 아니면 30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1심이 유지된다면 지금 적어도 자기한테 줄 표가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선거권이 박탈됐다. 네, 선거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투표권, 피선권 다 박탈되는 거예요. 박탈됐다는 네, 이거 거고요. 굉장히 이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선거 운동조차도 자, 제대로 근데 못한 무슨 거죠. 얘기냐면요. 예, 예. 지금 그 민주당이 맨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먹을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약한 타겟으로 봐서 영부인을 공격하잖아요. 네네. 여기 영부인은 피선거권, 투표권도 없는 영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어느 쪽이 지금 정말 영부인 리스크인가요? 네네. 이거는 엄청난 영부인 리스크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네. 아니, 어떻게 좀 투표도 못하는 부인을 부인으로 두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맞습니다. 진짜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요. 투표를 할 수 없는 법에 의해서 투표를 못하고 투표장 가면은 주민등록증 대조에 죄송합니다. 투표권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가장 간단히 저는 이 오늘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그 출마에도 네. 결정적 결격을 갖고 온다. 네. 자, 우리 그 민주당 수법이 뻔하거든요. 네. 영부인 특검하고 영부인 실컷 이제 때리다가 네. 보나마나 이렇게 나올 거. 이런 사람을 부인으로 둔 남편이 대통령감입니까? 여러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에 의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투표도 못하는 사람을 부인으로 둔 것부터가 지금 본인의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에 굉장히 큰 그리고 그게 그 부인이 혼자 잘못했습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이거는 남편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그렇습니다. 카드 갖고 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여사가 지금 범죄 저지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남편 잘 봐주세요.
남편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기부행위한 그 혐의로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땅 다 이제 형식은 김혜경 여사 범죄로 돼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 그대로 같이 연루된 완전히 동일체. 그야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자, 네. 저기 그 김혜경과 배소연이 이 지금 이 재판을 빠져나가려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당시에 이재명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이거 그냥 통상적으로 밥 먹은 거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통상적으로 밥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주면 안 되죠. 그 기간 중에는. 아 그럼요. 이게 마치 선거법과 관련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당연히 얘기고. 그 기간 중에 당연히 그런 거죠. 자, 8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틀 후에 경선 그 토론, 그럼요. TV 토론이 네,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선이 더 힘들어요. 그럼요. 경선은 정말 원수들이 돼요. 그럼요. 나중에 네, 그럼요. 본선보다. 지금 원수도 있잖아요. 이낙연하고 이재명 지금 원수도 있잖아. 네. 문재인하고도 원수됐잖아요. 옛날에 또 그 경선 대선 그 경선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죠. 네. 네. 자, 다시 돌아오면 이겁니다. 이재명이 오늘 진짜 웃겼어요. 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왜? 그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먼지 털기 희생 제물이고 그래서 내 마누라 내 부인한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이제 김혜경 여사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혜경아 사랑한다. 네. 뭐 이렇게 달렸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딱 내가 뭐가 떠올랐냐면 네. 고승덕이라는 왜 그 네. 변호사 당시에 이제 딸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고함을 한번 질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네.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얘기 딱 들은 순간 네. 아니 김부선은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몰라 지금 해경아 사랑한다든지 부서는지 지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도박, 뭐라 그랬습니까? 이동우. 아들은 남이다 그랬어요. 네네. 그 아들이 남이라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은 왜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은 왜 문제를 삼았으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 후보 아들은 마구 문제 삼는 사람들이 네. 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남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이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게 네. 그게 그 그 아들 혼자서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다 힘 있고 돈 있고 한 그런 사람이니까 네. 그런 짓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남이라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그건 있더라고요. 뭐 부인은 남이 아니고 나와 뭐 공동체지만 그렇죠. 아들은 남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럼 부인이 공동체잖아요. 네네. 그럼 범죄 공동체라는 얘기네. 범죄 공동체죠. 이건 예. 그야말로 아까 강찬호 언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150만 원 뭐 중요하죠. 150만 중요한데 원?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판시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있을 법카 유용 이거는 배임 횡령의 국고 손실이거든요. 그 100% 내는 거야. 이거 뭐냐면 이 판결에서 명백하게 했거든요. 지금 명백하게. 보니까 아주 죄질이 안 좋고. 그렇죠. 김혜경 씨 보니까는 지금 이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명식은 그 타이틀은 공무원인데 완전히 지금 초밥 샌드위치 그런 게 오늘 다 언급됐어요. 약 대리 처방 뭐 이런 네네. 거. 다 언급이 산후비로 됐죠. 썼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배소연 혼자 그랬다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디에서 이분 나올 때 다 전화기로 이제 나오신다 뭐 한다 뭐 이런 걸 볼 때에는 아주 그냥 긴밀하게 다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다 그 배소연이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 남편 법과를 더군다나 자기 법과도 아니고 남편 법과를 그렇게 자기 휘하 비서가 막 쓰는데 솔직히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남편 법과를 휘하 여비서가 쓰면 정상적인 여성이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너 우리 남편하고 무슨 관계인데 우리 남편 법과를 네가 갖고 막 쓰니? 그게 정상 아니야? 정상이죠. 지금 그럴 일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도 모른다. 왜 이 내 여비서가 우리 남편 법카를 썼는지 난 하나도 모르고 관계없다. 좀 그러면 만약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전 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판사들이 그걸 현명하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렇죠. 이제 이게 빼박으로 바로 아까 말한 거 산호비로 쓴 거 그다음에 그 법카 한 거 다 정부 서로 알고 했다. 자 그럼 김혜경이 알고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이재명 지사도 알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엄청난 지금 누가 오늘 150만 원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판결이 가져다 주는 힘은요 1억 5천 10억
15. 1조 네, 5천, 그렇게 1조 볼수 있습니다. 5천억이나 자, 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에서 오늘 이 훌륭한 판결을 끝내는 원동력이 되신 분이 바로 조명은 우리 전 공무원이신데. 공익제보자. 예, 이분 어제 했지만 오늘 지금 전화 통화를 네, 지금 계속 저 해보세요.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조명현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이 변명하는 대로 내가 지금 계산하러 갔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카운터에 내가 계산할 때 막았어야 됐다. 네, 지금 연결됐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시죠. 스피커폰으로. 네. 자,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명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조명은 선생님께서 정의의 공익 제보를 하신 결과 오늘 가장 그 첫 단추인데 어쨌든 150만 원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외라기보다는 이제 죄 지은 사람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첫 발을 이제 겨우 내딛은 것 같아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큰 정말 그 소식 정말 우리 조명은 선생님 누구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고 또 희생도 그만큼 크셨는데 굉장히 어쨌든 절제된 감정을 절제하시고 앞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배소연이 그 이제 법인카드를 긁었고 그리고 그 긁은 10만 원, 그 10만 4천 원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김혜경 씨가 다 알고 다 그랬었다. 결국 이런 요지로 판사가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네, 제가 처음에 이 공익제보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수사기관, 그 다음에 법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는 일개 5급 사무관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기도의 세금을 이용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가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요. 심지어는 이 김혜경 씨나 5급 사무관 배소연 씨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권익위에다가 고발했던 대로 이재명 씨의 권력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던 문제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판사님 판결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그런 내용도 다 적시를 판사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밥 사고 대리 처방을 하고 이거 해갖고 공무원들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직함은 대외 협력 무슨 정책팀인가에 있는데 지금 한 업무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그 이제 김혜경 씨 개인을 위한 이런 그 사적인 어떤 심부름에 동원된 이런 정황들을 쫙 열거를 한 걸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공익제보했던 부분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업무를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상급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를 서로 체크를 하고 일을 봐주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확인도 안 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판사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것도 결국 양형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역시 그 조명은 씨가 정의의 공익 제보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재판부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 네, 이게 잘못된 이 일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고요. 네. 이거는 저희 아내와 가족들도 처음부터 저에게 했던 얘기고요. 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나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 아니어도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쭈면은 오늘 그렇게 유죄를 내리는데 판사가 판단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을 지금 보니까는 김혜경 씨가 자꾸 아래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지금 보니까 본인이 다 알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만 몰랐고 부하가 했다고 이 책임 전가 이것도 지금 그 유죄 판결의 어떤 그 요인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그 부분이 처음부터 김혜경 씨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그렇죠.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그 명쾌하십니다. 오늘 판사가 제대로 보신 거네요. 그렇든가 그 부분을. 네. 네,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 이제 시작이다. 오늘 하나의 중요한 단추가 끼워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일부분이 아니고 공익제보에 했던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힘은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검찰이 속히 기소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전체 법카 횡령안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산호비처럼 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시간이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걸 감추고 숨기는 시간을 더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증거 인멸에 아주 테크닉이 좋으신가 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네네.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신속하게 일반 기소하라. 국민들, 네,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라면 벌써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결과가 나오고 남을 시간이잖아요. 그쵸. 지금이라도 그쵸. 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모습이 그럼요. 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폭로하시고 지금 몇 년 흐른 겁니까? 지금 처음에 폭로하시고 시간이. 한 3년이 넘었죠. 네, 정말 3년 넘었는데 겨우 지금 하나.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좀 있으면 제가 이종근 진행자한테 한마디를 여쭈려고 넘기는데, 안 하시겠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지금 건강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근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아프시는 얘기도 있고 걱정됩니다. 네. 네, 이게 공익제보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한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는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아유.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최대한 나아지려고 노력을 어디가 하고 아프세요?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어디가 지금 제일 아프신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네. 면역력이 아이고. 떨어져서 오는 병들은 제가 한 번씩은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병 많이 겪으시구나. 자, 우리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조명현 선생님 지금 격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명현 선생님 힘내시고요. 오늘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처음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많은 멸콩 TV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도 조명현 선생님 많이 지금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앞으로 조명현 선생님의 공익제보가 꼭 실현될 수 있게 다들 응원을 그럴 예정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명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명현 조명현 선생님께서 어제 오늘 연달아서 또 멸공TV에 이렇게 전화로 출연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다가 언론인 강 의원이 또 이렇게 질문 계속 하고 있어서 빨리 또 어느 정도는 또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사실 이야기할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배소연이 갑자기 이제 전략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김칠중 변호사가 그거 갖고 계속 또 착보를 했다라고 이제 키워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그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봐라, 우리 김혜경은 돈을 다 줬다. 여기에 용돈까지 얹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낄낄대고 또 웃었던 게 봐요. 네. 이재명은 언제나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를 얘기하냐면 부패지옥 청렴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배소연이 재판 과정에서 저 착복했어요. 김혜경이 돈 준 거 다 받아서 경기도에 넣지 않고 착복했어요. 라고 재판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재명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배소연을 욕을 해야 돼. 그렇죠. 아니, 말이야, 김혜경, 내 아내는 다 돈을 줬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착복을 하느냐. 거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관계가. 이렇게 돈도 주고, 그래서 돈도 다 받았다. 여기서 딱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맺어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쟤는. 그렇죠. 화를 내야지, 당연히. 그리고 고소고발을 해야지. 경기도는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둘은 아주 아름다운 관계야. 그렇죠. 재판장에서도 아주 착복했다고 한 이후에도 둘이 눈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관계가 계속 됩니다. 네. 이게
집단적으로 말을 맞춘 것이고 집단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80억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아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저러지 않고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과연 쉬운가? 이 좌파들이 항상 가진 자를 공격하고 돈 있는 자를 공격하는데 네네. 가장 보면 돈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들의 저수지, 네. 저수지지기와 저수지에 맡긴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조명현 씨가 참다 이재명을 직격을 했잖아요. 이재명을 권익위에 그렇죠. 고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촉발됐습니다. 그게 사실 그 전에 네네. 경찰이 했는데 경찰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제 그 고심을 하다가 음흠. 김영수 도서력이라고 유명한 또 시민단체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거에 밝은 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네. 권익위로 이번에는 한번 그 카드를 바꿔본 겁니다. 가져가 본 여기서 겁니다. 아주 제대로 먹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익위가 그러면, 그걸 예. 보고 의뢰를 수사 의뢰를 했죠. 수사 의뢰를 했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에 어떤 것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재판이 단초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봐라 이게 친분 관계가 아니다. 판사 박 판사가 다 얘기했어요. 아 이건 진짜 암묵적인 동의가 있고 그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 비서지휘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거. 상하 관계라고 이게 친분 관계에서 사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야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아 그래 법관은 이제 시작이 됐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그다음에 저 뭐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일단 문다혜가 정말 대단하군요. 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에 제3의 지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네. 그렇게 난립니다. 난리를 쳤죠. 그런데 아예 조사조차도 안 받겠다라는 네. 문다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 출장 유선조사 모두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뭐 못하겠다. 네. 아마 사실 이 문다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자신한테 있다고 그렇죠. 아직도 착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아니 누가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하나씩 야 나한테 돈 붙여줘. 이 돈 갖고 가서 어디대 네. 돈 세탁해. 그리고 내 저기 있지 알지 왜 그 네. 에어비앤비에서 나오는 수익 나한테 붙여줘.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가 뭔데 서면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아직 대통령 딸인가요? 그러게요. 대통령 딸이어도 지금 영부인도 지금 포토라인에 쓰라고 하는 판에 지금 뭔데 자기가 그러게요. 그냥 이분은 음주운전한 이혼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분을 우리가 서면 조사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이게 또 문 대통령으로 결국은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수요일 날 1시에 찾아뵙는 네. 우리 김희준 대표님의 네. 그 이 시간에는 네. 김희준 대표님과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씩 갖고 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노력을 항상. 해요. 그래서 네.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네. 문다혜와 문재인 일가의 뭔가 지금 커넥션 내지는 네. 길이를 네. 캐다 보니까 네.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맥락이 안 이어지더라도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수사 있잖아요. 네. 그 검찰이 왜 이재명 법값하다 보니 위증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다. 별건 수사? 아니 별건 수사. 어. 이게 별건 취재죠. 별건 취재입니다. 이거 다분히 별건 취재입니다. 맥락이 안 이어지더라도 뭘 발견했느냐? 평산 책방에 가는 사람들이 다 중국 관광객 내지는 관광객을 포장한 어쨌든 중국인이더라. 네. 이걸 발견했어요. 네. 아니 도대체 중국인들이 왜 평산 책방 평산책방에 앞에 갈까? 줄을 서 있나? 그러니까요.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월간조선 기사를 좀 찾아보고 네. 있는데 월간조선 기사의 마지막 네. 부분을 보니까 지금 월간조선 기자가 저기를 찾아간 거예요. 책방을. 네. 찾아서 인터뷰를 나 혹은 뭘 찾아갔는데 딱 봤더니 4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찼대. 네. 월간조선 기자의 지금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네. 다 중국인이더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더라. 네. 이곳은 중국인에게 인기가 있더라. 네. 그런데 책 가판 위에 중앙 책방 가판 위에 보니까 네. 3위가
중국어판 운명이었다. 그러네. 아, 중국어가 이렇게 많이. 중국어판 운명을 팔고 있더라.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기자가 갔을 때만 그랬겠지 하고 네. 찾아봤습니다. 네. 웬걸? 자, 블로그 등 네. 평산 책방을 찾은 블로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새벽에 아침에 제일 먼저 갔다. 연다는 오픈런을 하려고 갔다. 그랬더니 네. 나는 10번째더라. 네. 그래서 난 10번째야.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내 앞에 9명이나 있을까 하고 봤더니 1부터 9까지 모두 다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와, 9명이 모두 특이하게도 중국인이었다. 그런데 다 청년 중국인이었다. 네. 책 구매하면서 직원분들께 여쭤보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있더라. 라고 근데 라고 중국 커뮤니티에서 왜 인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중국에 대륙에 그 10억 인구와 함께 혼밥을 하시며 욕하신 줄 알았어. 10억? 10억. 대륙의 10억 인구와 14억. 함께 14억 인구와 함께 혼밥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이. 네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끼니수를. 네. 그리고 경호원들이 매를 맞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많나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요거 지금 띄워주신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평산 책방이라는 그 책방의 홈페이지예요. 그 평산 책 친구라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하는 뭐 네. 회원들이 쓴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료 회원도 있는 그 책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자, 문재인 네. 중국에서 인기 많아요. 문재인 귀여워요. 문재인 여사님 웃는 모습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식사 만약 안 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네. 끔찍한 그런 네. 그 대목인데 여기에 보면 이겁니다. 평산 책방에 오신 중국 책 친구분들께서 네.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 네. 중국 책 친구분들이 많이 오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제가 입증했죠. 이 정도면. 그러네요. 평산 그러네요. 책방에는 중국들이 맞네요. 인들이 맞네요. 뭐 득식을 된다. 일단 중국어판이 3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책방은 정상적인 아닙니다. 책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이 왜 왔나 라고 궁금하네,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후국 그건 없었다. 그치. 제후국. 책봉한 제후국. 중화민족주의의 영광을 어.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동이족이죠. 그리고 늘 고마워하고. 그러니까요. 늘 고마워하고, 쉐쉐쉐쉐의 원조. 늘 고마워하고, 혼밥. 아무리 그러니까. 혼밥을 먹으라고 해도 고마워서 혼밥 먹어주는. 여기 가서 막 물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한복은 어느 나라 거? 그럼 중국!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얘기하겠죠. 네. 자,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인정하는 소국의 영주. 그러네요. 그러네요. 영주의 집에 놀러 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아니 어디다 감히 시진핑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되지. 그런데 문재인 스스로 딱 예의를 갖추고 아마 고드레도 했을 거야. 네. 아마 9번 머리 ці었을 거야. 그런데 네. 있었으면 네. 하는데 네. 없었어. 네. 그러니까 혼밥하고 이렇게 혼자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천하에 또 이렇게 네. 드러내고. 이 책방에 아마 구석탱이에 중국인 우대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환영. 뭐 할인. 특별 할인. 특별 할인. 그래서 3위까지 올라섰겠지. 네, 다 사인도 네. 해줬겠지. 네. 뭐 아니 근데 이게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 로봇 청소기 혹시 안 쓰시죠? 저는 얼마 전에 로봇 네네. 청소기 샀는데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집에 가면 우리 이모님이 혁명이야. 이렇게 바닥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세요. 네네. 근데 원래는 중국산이 로봇 청소기는 세계에서 1위예요. 네, 우리나라 그렇군요. 가전이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최근에 삼성이 중국 1위인 그 로봇 개랑 청소기랑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중국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로 이렇게 집안을 구석구석 촬영할 수 있게 돼 다 있어요. 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국 로봇 청소기 회사에서 그거를 공안에 넘겼어요. 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개인정보가 난리가 난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래 지금 아직은 좀 중국 거보다는 덜 팔렸더라도 삼성 거 쓰겠다 이러면서 바꿔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중국 저기에 가서 저렇게 줄을 서는 중국인들 중에 정말 순수한 관광객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쯤 음. 되면 충분히 보낼 만한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문재인이 아직도 충성심을 갖고 있나? 네. 어? 네. 대구에 대한 충성심을 그럼요. 갖고 있나? 늘 그럼요. 체크해야 되고. 그럼요. 뭐 그런 거겠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기 양산책방에서 예전에 유명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인영 뭐 임종석 해서 네네. 양산 내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네네. 이재명이 오니까 황급히 돌아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산책방은 생각보다 국가기밀이 많이 오가는 자리일 음흠. 수밖에 없고 음흠. 근데 그거를 무방비로 저렇게 중국인들한테 열어놓는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은 진짜 뇌검사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놀랐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평산 책방에 득식을 대는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득식을 댈까? 단순히 그래 소제국 소영주가 이렇게 우리를 우러러 본다.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는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끔찍한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 끔찍해? 드론 있잖아요. 네. 아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왔어요. 자 인천공항에 네, 내렸습니다. 네. 내리자마자 어디로 갈게요? 네. 성남으로 가요. 성남 가는 길. 왜 그 저기 있잖아요. 양재동에서 성남 가는 네, 길. 네. 거기에 허니능이 있죠. 네, 허니능 있어요. 쪽으로 가요. 네. 왜 갔느냐? 왜? 가자마자 드론을 딱 올립니다. 중국이? 예, 네. 중국인이 예. 드론 딱 올려서 뭘 했죠? 국정원을 촬영을. 아, 거기 내곡동이 있구나. 네, 내곡동에 있잖아요. 아, 그리고 거기 공공기지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관광객이냐 해서. 예. 근데 나는 우리나라 경찰이 더 끔찍해. 풀어줬어요. 왜요? 아니 뭐 간첩죄가 없지. 아니 저기 간첩죄도 없고 어쨌든 뭐 저기 뭐 신원은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풀어드립니다. 뭐 근데 아니 진짜 이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그냥 뭐 주변에 네.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 뭐 호텔부터 간 것도 아니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바로 국정원으로 가서 국정원 아니, 이게 촬영한다. 놀다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거기로 갔다는 거는 너무나 그렇죠.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네. 주식 시장도 지금 난리고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또 세금 문제도 또 난리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미국으로 자금이 다 몰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으로 자본이 다 몰리는 바람에 네. 대한민국이 지금 자본시장이 어려워졌는데 네. 여기에 만약에 네. 금투세까지 있었으면 네. 진짜 우리 문 닫을 뻔했어요. 그럼요. 증시. 예. 근데 요런 와중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첩죄. 국가 안 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간첩이 횡행하는 중국 공안과 중국 간첩들이 횡행하는 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오늘 뭐 그 국민의힘 게시판 때문에 난리가 나셨는데 네, 네. 당 게시판은 경찰이 수사를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네. 수사 결과를 보고 좀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이종훈의 육감입니다. 이번 주가 정말 슈퍼위크입니다. 이재명의 선고, 김혜경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소 이재명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모든 상황, 모든 집단, 모든 행위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찾아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명태균 관련 녹취록이 더 센 것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녹취록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명태균의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얻어낸 녹취록. 근데 지금까지는 모든 어떤 녹취록이 사실 명태균이 강혜경이한테 한 말들을 위주로 해서 그게 녹취록이다라고 뭐 언론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 원내 대표가 주최하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그때 낸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가 나와요. 하지만 약간의 어떤 짜깁기한 흔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녹취록이 나오니까 대대적으로 좌파들의 어떤 선전선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더 센 게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더 많은 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차례대로 계속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계속 녹취록을 공개할 것처럼 계속 그 블러핑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왔어야 됐다. 지난주에 만약에 있었다면 지난주에 다 공개를 했었어야 됐다. 그런데 공개된 것이 없이 이재명의 SNS 집착만 지금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계속 SNS에 위중교사는 잘못한 게 없다. 위중교사는 무죄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되풀이하거나 혹은 재판정에서 이미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인정한 그런 과정 속에서 판사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니 이건 이미 다 김진성 씨가 인정한 부분이다. 김진성 씨의 진술에 의해서 이것이 탄핵된 증거일 뿐이다. 라고 된 부분들을 다시 끌고 와서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SNS에 올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SNS에 또 오늘 올린 것이 이겁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말한 것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고 김진석 씨한테 말한 것 뿐이다. 근데 그 내용이 벌써 12차례나 얘기했는데 검찰이 짜깁기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또다시 그냥 되풀이하고만 있네.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가 도움이 되지?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시점에서 결정적 한 방을 빨리 내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 또 다른 녹취록이 있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면 지금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또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녹취록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때매요. 그럼 왜 안 냈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사실 그게 전부일 뿐입니다. 바로 그 바람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게 들어갔던 아니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라고 여운이 있는 그 녹취록이 전부였을 겁니다. 아니면 벌써 진작에 이미 나왔어야 됐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계속 블러핑을 했을까요? 바로 JTBC의 태블릿 그것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JTBC의 태블릿이 어떤 작용을 했죠? 그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뭐죠? JTBC의 태블릿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자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해서 그거 맞습니다. 뭐 이건 이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무엇인가 예측 가능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순간 주저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뭐 일정 부분 없는 사과라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무엇이 있는 양 하나 딱 터뜨리고 난 다음에 계속 블러핑을 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패가 4카드야. 내가 갖고 있는 패가 스트레이트 플러시야. 너 빨리 다이해. 라는 블러핑을 계속 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패를 마치 4카드가 있는 양 또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있는 양 표정 관리를 해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내놓는 게 SNS에 지금까지 다 내놨던 거를 리바이벌 하면서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위급 임원의 차에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를 다 없앤다. 왜냐하면 그 블랙박스 같은 것으로 이번에 재미를 봤죠? 이재명이 뭘 때문에 명태균의 운전기사를 꼬드겨서 그 블랙박스에 나온 그런 음성을 지금 마치 증거인 양 내놨기 때문인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하마평이라는 얘기 있죠?
하마평. 그러니까 인사가 있는데 누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지금 뭐 정부는 장관의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의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마평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마평은 조선시대 때 나온 말이에요. 하마, 말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말에서 내리는 곳에서 평들을 한다.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당시에도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을 끄는 시종들이지요. 자, 어느 양반 댁에 갑니다. 그러면 그 양반 댁에 양반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 집에는 소술대문이 있고, 소술대문 옆에 하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하마비라는 게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만, 그곳에서 말해서 내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해서 내리게 되면 말을 이제 마구간에 다 놓고 바로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끄는 시종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갖고 자기가 들은 얘기,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얘기하든 아니면 그 집에서 이야기하든 들은 얘기들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 내가 들었더니 영의정 자리에 무슨 대감이 오르내린다?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좌의정에 그 대감이 얘기가 되고 있어. 라고 시종들끼리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마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하마평이라는 말로 굳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바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가 아니라 낱말과 반말 모두 말을 끄는 시종이 듣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명태균의 운전기사가 그것을 갖고 재미를 좀 봤겠지요. 뭔가 제보우는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깨달은 게 딱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블러핑에 속지 말 것. 민주당의 패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아니었다. 고작해야 원카드 하나 갖고 지금 허세를 부른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사실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명태균 관련 녹취록은 더 센 게 없더라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안 내보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명태균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뽀록이 났다. 이게 오늘 2024년 11월 11일 들려드린 이종근의 육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이종근의 육감입니다. 정치는 피와 아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나치 시절에 모 인사가 한 말입니다. 나치라 그래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정치권에서 내내 금과 억조처럼 회자되는 말입니다. 저도 정치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는 피와 아의 구분이구나 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여와 야의 모순, 갈등, 이것은 비적대적 모순입니다. 누구 하나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여당과 야당은 협상 속에서, 타협 속에서, 서로 양보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전을 벌이거나 혹은 적국으로서 상대하는 것. 즉, 북한은 우리와 비적대적 모순 관계가 아닙니다. 적대적 모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는 비적대적 모순 관계이고, 또 북한과 남한은 적대적 모순 관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건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즉, 여야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대를 할 때 대통령이 여당은 비적대적 모순 관계예요.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모순은 있지만 이것이 적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당과는 상대적으로 적대적 모순 관계입니다. 특히나 이재명과 같은 진영 논리로서 그저 비토크라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저 반대를 하는 이런 식의 야당을 만나면 이건 적대적 모순관계이죠. 서로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만 하는데, 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협상과 뭐 타협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당은 적대적 모순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게 장황했습니다. 저는 오늘 충격을 받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입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늘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만 쫓아가는 정치인이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한번 만나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이전에 또다시 독대 이후인가요? 쪼로쪼로로 윤 대통령한테 가서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시장이, 지자체장이 대통령과 만나는 거 저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롤을 부여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만난 이후는 한동훈 대표를 그야말로 더 이상 막말이 없다.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욕을 합니다. 비판, 지적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하는 수준입니다. 뭐 거의 무슨 시쳇, 저작거리의 그런 시쳇말 동원해서 하지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홍준표 시장을 그렇게 이 논평까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은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이적 행위였습니다. 어떤 말이었냐고요? 바로 윤 대통령의 자기가 조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협상하라. 이게 말입니까? 팝입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협조를 안 했습니까? 한동훈이 협조를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전에 우리가 먼저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는 모멘텀을 가져야만 이재명과 상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 민주당이랑 같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으면, 그거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랑 얘기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랑 손잡아라. 이재명 대표랑 협상을 해라. 이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이거야말로 홍준표는 이적행위를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당원입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입니까?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단계죠? 대통령도 당정 간의 갈등 없어야 된다 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모든 요구사항은 제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대탕트의 분위기 그리고 윤한 갈등이란 말이 없어지고 당정이 한 호흡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이재명과 손잡으십시오라고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게 홍준표의 정말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는 부끄러워해야죠. 홍준표라는 대구시장, 자기가 TK의 적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TK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바닥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손잡으라고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적입니까? 이재명이 적입니까? 한동훈의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고언이 이재명이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금 끌어내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해가 가게 만들려는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보다 더 지금 뭐 적대적 모순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장합니다. 홍준표를 당에서 제명하라. 홍준표를 출당시켜라. 이재명과 손잡으라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적행위를 한 사람을 더 이상 같은 당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고 아무리 지금 딸랑이 짓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었다.
홍준표의 지금 정치 생명은 사실은 이 말로써 두고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의 육감이었습니다.